왜 외국 사람들 이름을 여러 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성 같이 응, 하고 응, 응, 자기 이름 응, 있고 있는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칩이에요, 여러분. 또 바람이 좀 불진 했지만 그래도 봄이 온 것 같죠? 네. 3월의 첫 그림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약간 오늘 그림책은 약간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봄이 오길, 여러 모양으로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그림책 리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건축물의 기억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최경식, 오소리, 홍지 작가님이 세 분이서 같이 낸 사계들에서 낸 그림책입니다. 예전에 한번 멋진 민주단어라는 그림책도 그렇게 세 분의 작가님이 같이 하셔서 각자의 캐릭터가 독특하게 드러난 한 권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었는데요. 이 책도 그런 그림책이고 중간중간에 서로 다른 그림체들이 만나다 보니 그 그림체들이 변화될 때 장면이 넘어가고 사건이 달라지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그 멋진 민주단어처럼 예전에 저희가 타오시 이야기, 또 바나나의 이야기처럼 이 사계절에서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기획된 그 민주인권 그림책 중에 하나인 건축물의 기억이고요. 또 하나 제가 리뷰할 그림책은 주점 이야기인데 오늘 이렇게 그 기획된 두 권의 그림책으로 제가 먼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기억인데요. 앞에 보시면 그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이 느낌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마주했을 때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일까? 건축물에 약간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펼쳤을 때 마음이 너무 와장창창창창 무너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랬던 그림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볼게요. 자, 남영역입니다. 아, 저는 남영역 하면 쑥대로 기억하는데 이 남영역 하면 우리보다 먼저 앞선 세대 분들은 좀 어둡고 무섭고 그 지하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25분 남영역이고요. 네, 하이센 첫 차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건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긴 바로 국제해양연구소라는 건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아시는 분은 딱 아실 거예요. 막 땅을 치시는 분도 있고, 막 주먹을 불끈 쥐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온몸에 소름 끼치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온몸이 기억하는 고통을 느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책은 옛날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아픔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고문을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고문을 당하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는 그거를 시키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그걸 그냥 방관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왜 제목이 건축물의 기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 남영동에 있던 그 건축물이 바라봤던 제3자 입장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건축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안에 벌어진 사건들을 봤을 때,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여러 각도, 여러 시각, 여러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아까 처음에 이 그림책은 세 분의 작가님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앞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정교한 소묘로 돼 있다면 중간에 이렇게 그림책들이 좀 변하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작가의 어떤 그림틀을 시작을 해서 이제 사건이 바뀔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작가님의 그림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건 아마 노를 든 신부 오소희 작가님의 그림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책에 이렇게 사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자, 이 분할된 사건 그 레이아웃 가운데 그들은 목류병자들이니까 꿈속을 헤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꿈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로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오소리 작가님의 그림체가 확 눈에 들어오게 되는 되게 시선이 강하죠. 처음에는 전철역과 그 건물의 세밀한 우리가 조심조심 들어가는 그림이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 화려한 색감들로 지금 그림체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다른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림체가 왔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남영에 있었던 그 장소에서 고문을 했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서 고문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의 역사 가운데 우리 흘러가는 그런 단어의 그 말도 생각이 났었는데요. 위에서 시키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위에서 시켰으니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장면을 마주하면서 누군가가 시켜서 고문을 했던 그 수사관들도 어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 안에서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물에 있는 벽들이 꽉 차 있잖아요, 이 벽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벽돌 뒤에서 이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지만 이 오고 가는 대화가 벽돌을 통해서 밖으로 안 흘러가게 한다는 이 장치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 안에 있는 일들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많은 벽돌들이 이 풀로 찬 이 장면 안에서 저기 안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 일이 이 벽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거야? 라는 알게 모르게 저 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 표현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 그 고문은 이어지고 우리가 뉴스로나 어떤 다큐멘터리나 어떤 이야기들로 그다음에 증언들로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알잖아요. 물고문, 뭐 전기고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아픔이 느껴지는 어쩌면 그 아픔을 이런 어떤 아픔일까 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그 안에 있었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이 되게 끔찍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그 고문 수사관이 누군가를 고문을 할 때 같은 사람으로서 고통을 주는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누군가는 고통받고 쓰러질 때 감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있었어요. 자네 딸들은 시집을 잘 갔대? 시집간 딸은 잘 살고 있대? 우리 아들 놈이 오늘 체력장 할 텐데 잘하고 있을까라는 그냥 일상적인 아무런 그냥 누구나나 할 수 있는 대화들을 누군가는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무덤덤해지고 그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 느껴야 할 감정들이 공감할 감정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대화들 오고 가는 것 가운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아프고 내 이웃이 죽어갈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마음들과 이야기들이 나올 때 지금과 별다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건물의 그림과 중간에 있었던 그 오수리 작가님의 그림체와 또 다른 그림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아마 또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자, 드디어 이 사람이 그 고문을 받던 사람이 그 건물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의 손목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 그때 들어왔던 빛의 각도, 여러 가지 장면을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게끔 있었던 일처럼 만들어 버리게끔 하는 그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결국 이분은 울게 돼요. 왜 우냐면 그 고통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처음으로 아파서가 아니라 슬퍼서 울었다는 건데 왜 그렇냐면 그들이 받아 적으라고 한 대로 받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이 거기서 지켰던 자기 신념들이 무너져 버려서 아마 슬퍼서 울지 않았을까라는 것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서 울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들을 마주하면서 아까 선생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우리보다 저희 나이대보다 앞서신 선배님들은 이거를 끔찍하게 투쟁하고 싸우고 했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건 증언일 뿐이고 우리가 온몸으로 다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조금 더 기억하고 왜 그랬는지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기억을 못할 테니까 잘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아이들과 읽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같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아이들과 읽으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건축물의 기억이었어요. 저는 아무도 지나가지 마. 이자벨 미뉴스 마르틴스 글.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그림. 저희가 처음 이거 할 때 이름 진짜 힘들다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림책 공작소에서 나온 네. 책이에요. 이 책은 저 너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죠? 약간 알록달록하고 미니어처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장군이요, 이 뭐라 그러지? 부하 직원? 부하 군인한테, 직원? 부하한테. 얘기를 하고요. 내 말을 명심하라고. 이제부터 이곳을 꼭 지키면서 이쪽에 아무도 못 넘어가게 하라고 하면서 가요.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장군의 말을 꼿꼿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역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개 한 마리도 진짜 못 지나가게 꼭꼭 지키고 있거든요. 누군가 지나가려고 하면 멈추라고, 못 지나간다고. 그런데 한참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지키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여기가 길이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못 지나가게 막고 있으니까 왜 못 지나가냐고 이유를 대라고 할까? 난 잘 모르겠다. 우리 장군님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이것을 못 지나가게 한다. 나는 명령을 따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군인의 마음을 약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리뷰했던 약간 이렇게 수능 그림? 무슨 그림 일리를 찾아서 비슷하게 그림 찾는 재미 있잖아요. 약간 이 그림도 그래요.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내랑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여기 이런 그림도 있었네.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었네. 막 그러면서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약간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군인이 살짝 이렇게 약간 마음이 약간 변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에 마지막에 이 장군이 이 책의 주인공이 됐는지는 한번 이 책을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이 책 읽으면서 선생님이 좀 전에 해주셨던 얘기처럼 약간 그 독재와 지금의 상황과 약간 이렇게 막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어른들은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게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약간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8살이라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왜 못 지나가게 하느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그림이 신기했고, 그림이 너무 좋죠. 여기서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왠지 아마 마카로 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색깔이 선명하고 아이들 사인펜 그림처럼 선명한 그림이 있어서 저는 좋아요. 이 책을 이렇게 맞으면 이 책에서 그러잖아요. 책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고.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시고 진짜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왜 파도야 놀자, 이수 작가님 파도야 놀자 보면 그 책 그 가운데 선을 두고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파도가 오가는. 근데 바로 이 책도 그런 그림책이에요. 아까 아무도 지나가지 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선이 지나가지 않는 그런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여기 딱 넘어가는 사건이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에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선을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또 레비ュ할 거는 2점 이야기예요. 이 책은 좀 딱딱한 하드보드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볼 것 같은 제가 이 책은 저희 둘째 아이 학교에서 책엄마를 읽었을 때 읽어줬던 책인데 저학년에도 아이들이 잘 이해했고 재밌게 봤고 고학년도 약간 이거를 학습적인 면에서 보더라고요. 네, 이 2점 이야기가 어떤 2점 이야기일까? 여러분은 딱 봤을 때 이 2점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실 아시겠어요? 이 책은 요한나 올레흘글, 에르가르 봉크 그림, 이지연 원김입니다. 두 작가 모두 폴란드 분이세요. 이 책은 바로 이야기가 펼쳐져 이렇게 아주 먼 옛날 산 넘고 숲 건너에 먼 곳에 2점이 살았는데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분홍색인데 여기에 사이즈가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이렇게 재밌는 타공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왜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2점은 아까 그 조그만 그 점이 점점점 자랐는데 사람들은 분홍색 점은 귀엽고 얌전하다고 칭찬했고 이 파란색 점은 힘쓰고 용감하다고 칭찬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점이신지 어떤 점일까? 이제 짐작해 보세요. 이 점들이 점점점 자라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 그 시간이 왔어요. 권리가 있어서. 근데 분홍점은 선거에 투표할 시간이 됐어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파란색만 할 수 있고 여기 보세요. 빼꼼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담긴 것처럼 분홍색은 할 수 없었나 봐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상단에 텍스트가 있고 하단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면 질문들이 왜 그럴까라는 질문들이 이 안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텍스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아까 그 왜 투표도 할 수 없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 싸웠나 봐요. 분홍색 점이. 그래서 싸워서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권리를 얻었는데 여전히 파란색 점은 위에 있고 분홍색 점은 많이 있지만 아래 있어요.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있는 거는 저기 파란색 점이고.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퍼센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자, 이제 타공판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 퍼센트는 100 중에 몇을 차지하는 게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많은 99개의 파란색 중에 하나만 핑크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커다란 케이크를 먹을 때 이렇게 하나를 먹을 때 1%를 하고 그 다음 보여줄게요. 자, 뭐였냐면 자, 여기 보면 자, 많은 핑크색 점 중에 4개의 파란색 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4%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발레 학교에서 학생 100명 중 남학생 4명이 졸업했다면 남학생은 졸업의 4%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약간 수학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앞서서 뭐 파란색, 분홍색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두 파란 점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요. 2017년.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뽑아볼까요? 다 푸른색이에요. 이거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시민들. 사우디아라비아의 2017년. 자,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잖아요. 자, 우리나라는요. 2022년이에요. 자, 해볼까요? 파란색이 되게 많고 빨간색이 핑크색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럼 5%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1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우리나라에 2022년 때 그랬대요. 이렇게 이 책은 타공판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대보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공판을 대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점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것 같은 바로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비율적인 걸로 이야기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두 점 이야기와 이 건축물의 기억은 둘 다 이렇게 사키지에서 펴낸 이 책들은 요 책 등에 보면 요 민주인권 관련된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서점이나 다른 데 가서 요 사계절 책 가운데 요 이렇게 등에 보이는 거 보면 아 이거는 민주인권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림책으로 표현된 그림책이니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겁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림책으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틀을 깨트려주는 그림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닥에도 지금 이거 말고 몇 권의 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찾아보세요. 사계절 그 책란이 있거든요. 보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은 새처럼 포프라기 그림책이라고 나왔습니다. 창비에서 나온 책이에요. 지금 보면 먼지를 펴고 약간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이 한방 눈이 왔나 봐요. 그래서 와 눈이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저기요 그냥 풍경 지나가는 아, 풍경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눈을 막 굴리면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세 발자국? 네, 새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이 발자국을 이 소녀가 어린 친구가 막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요. 네,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그냥 저기 친구가 아니라 약간 상상의 친구. 이 막 하얀 눈, 이게 다 눈이거든요. 눈밭에서 지금 상상의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게 돼요. 상상 속에서. 날아가기도 하고 어디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면 아, 새 친구를 만났으니까 새에 관한 이렇게 막 상상을 막 해요. 나도 새처럼 놀아요 하고 이렇게 막 나와요. 이렇게 막 날아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날아간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이 책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떻게 날아가는 게 되게 하이라이트인가 보다. 하이라이트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보통 날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진짜 이렇게 새처럼 날아가는 거 상상하시잖아요. 아, 그렇게 날지 않아요? 예. 아,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뭘까? 더 궁금증이. 이렇게 자박자박 큰 사람 어른들 발자국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가나? 네, 그래서 이런 발자국도 만났는데 뭐 자기 이거를 해치고서 나가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어요. 작지만 멋진 날개를 가졌으니까요 하고 힌트는 이 아이의 상상입니다. 상상의 어떻게 풍경을, 날아갔을까? 예.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예. 풍경을 되게 다른 느낌으로 그렸어. 네. 그냥 선으로만 이렇게 저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 그린 거예요? 라고 했었던 것만큼 풍경을 좀 다른 다른 표현으로 이제 나타내 주셔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 놀고서 이 친구가 내일도 이렇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도 새처럼 날 수 있을까요? 하고 끝나는데 그 뒷장에 또 다른 발자국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거는 새인지 뭐 또 다른 동물인지 어떤 동물이면 또 어떤 다른 동물인지 이 책을 끝까지 보시고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린이들에게 상상을 얘기하는 책이었어요. 우리 한 몇 주 전에 상상에 대해서 네, 그림책을 나눴었잖아요. 이 상상하는 건 이게 바로 연습 같아요. 자꾸 상상을 해보는 버릇을 해야지 이 책을 보면서 자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상상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상도 훈련이고 연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드네요. 상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그냥 같아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말고 상상을 해봐야겠어요. 네, 오늘의 그림책 리뷰는 약간 무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상으로 마무리했던 그림책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경칩이고 또 봄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상상하면서 그런 봄이 오는 멋진 날을 상상하면서 3월달 우리 새 학기도 잘 시작하고 저희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은 오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희는 다음 그림책 리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와야지. 표지가 표지가 힌트인가? 힌트예요.